나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60대 택배기사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내 허리를 걱정해요. 그 나이에 힘들지 않으세요? 난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힘들죠. 그런데 행복합니다. 내 하루는 어둠이 채 거두어지지 않은 새벽에 시작됩니다. 창고 문을 여는 금속성 냄새, 축축한 바닥, 바코드 스캐너의 삑 소리. 그게 내 심장 박동과 맞아요.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건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가는 작은 기쁨, 안전하게 잘 다녀오자. 그 아파트 단지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꼬마가 한 명 있었습니다. 6이나 7쯤 되어 보였죠. 항상 먼저 달려와서 인사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내 하루의 속도를 바꿔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던 여름날도, 손끝이 얼어붙던 겨울날도 그 애가 웃으며 손을 흔들면 내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참 신기하죠. 택배는 물건을 옮기는 일이지만 어떤 날은 마음을 옮기는 일이 되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배송을 마치고 차 문을 닫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태양이 등 뒤에서 후끈하게 밀어붙이던 한여름,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날아오르던 때, 바로 그때 들렸어요. 아저씨,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 허공을 긁는 듯했죠. 급하고 떨리고 어딘가 끊어지는 소리.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뛰었습니다. 발이 먼저 알고 있더군요. 복도를 가르며 현관문을 밀자 거실 바닥에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아내는 울음을 삼키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꼬마는 내 소매를 꽉 잡고 눈으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이상하게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차례로 세웠죠. 119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켜고 주변을 치우고 호흡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두 손을 폭의 가슴 중앙에 올렸습니다. 팔꿈치를 펴고 몸의 무게로 규칙적으로 하나, 둘, 셋, 30. 숨 2번. 다시 30. 내 무릎은 바닥에 뿌리 내린 듯했고 땀은 눈으로 흘러들어와 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현관문 열어두시고 아이는 아빠 손을 잡고 있어. 작은 손이 큰 손을 꼭 붙잡는 걸 보았어요. 그 작은 손이 거짓말처럼 내 손에 힘을 보탰습니다. 몇 사이클이 흘렀을까요? 시간을 잃었지만 내 손끝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가슴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반응이 느껴졌죠. 마치 멀리서 오는 기차의 진동 같은 작지만 분명한 떨림.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돌아오고 있어. 조금만 더. 그때 119가 도착하고 전문 장비와 숙련된 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나는 그제야 몸을 뒤로 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사이 꼬마가 묻습니다. 아저씨, 아빠 살아나요? 그 질문은 여름 햇빛보다 뜨거웠습니다. 나는 확답을 대신해 약속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할 거야. 남자의 눈이 아주 조금 떴습니다. 탁한 시선이 움직이며 아이를 찾는 듯했죠. 그 눈빛이 내 손을 덜덜 떨리게 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소리가 멀어지고 거실엔 갑자기 큰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책임이라는 것도요. 며칠 후 우체통 앞에서 그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빠는 조심조심 걸음을 떼고 있었고 아이는 그 옆에서 사탕을 물고 있었죠. 아이의 눈이 나를 발견하더니 또다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나는 손을 흔들며 물었어요. 아빠, 오늘은 조금 덜 힘드셔? 아빠는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버님 재활은 잘 되시나요? 아이는 요즘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나요? 이런 말들이 우리 사이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시간은 그저 앞으로만 흐르는 줄 알았는데 그 가족을 만난 뒤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내 택배차 안에는 늘 같아 보이는 상자들이 실려 있지만 이제는 그 상자들 속에 들어있을 누군가의 하루를 더 상상하게 되었거든요. 주소 하나에도 얼굴이 떠오르고 문 앞에 내려놓을 때 마음속으로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함께 가길. 그렇게 5해가 흘렀습니다. 아이의 키가 어느새 내 가슴팍을 넘겼고 아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날에 야구장에 가기도 했고 겨울밤 골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가끔 반찬을 한 통 내게 쥐어주고 말합니다. 아저씨,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나는 웃으며 받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나이 먹을수록 이런 인연이 제일 귀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분명히 나를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는 책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책임 앞에서 복잡한 이유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5년은 그 한 번의 선택을 매일 조금씩 이어서 살아온 시간입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상자를 옮기고 초인종을 누르고 사인을 받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내 차 키에 작은 팔찌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선물 받았어요. 아저씨, 행운 팔찌예요. 햇빛이 그 고리를 스칠 때마다 생각합니다. 행운은 사실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곁에 가만히 서 있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하루는 산책길에서 아빠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했어요.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날 우리 모두가 한 일을 기억합시다. 아이가 아빠 손을 놓지 않았고 엄마가 현관문을 열어두었고 119가 전속력으로 달려왔고 나는 가슴을 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나눠 가진 책임이 한 생명을 붙잡았고 한 가족의 내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새로운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 그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약속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직업을 묻습니다. 택배기사요. 그러면 꼭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약속의 직업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이름을 향해 가는 일. 문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르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루가 누군가의 하루에 닿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상자를 들어 올릴 때 내 허리보다 먼저 마음부터 곧게 펴보려 합니다. 내가 운반하는 게 물건만이 아니라 안심이고 기쁨이고 때로는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 합니다. 혹시 당신 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지는 일을 마주한다면 완벽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은 늘 늦게 도착합니다. 작게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첫 동작을 시작해 주세요. 그 첫 동작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경우를 나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의 한 페이지에 내 이름이 아주 작은 글씨로 남아있다는 것. 그 사실이 60대의 내 허리를 다시 펴게 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기적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란 대단한 불꽃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단순한 발걸음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아이의 아저씨라는 부름 하나가 내 발을 움직였고, 내 손을 움직였고, 우리의 시간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5해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도 대답합니다. 그래, 안녕. 덕분에 나도 잘 지낸다. 그래서 나는 내일도 출근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동을 켜고 상자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의존입니다. 현장은 나를 시험하고 약속은 나를 사람으로 만든다. 문 앞에서 나는 조심스레 노크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기쁨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길 조용히 바랄 겁니다. 그 기쁨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발걸음을 움직이길 오늘의 나처럼. 나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60대 택배기사입니다. 그 행복의 비밀을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고 제 시간에 찾아가는 것. 그게 내 행복의 전부입니다.